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김소월님의 먼 후일입니다. 떠난님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담은 시인데요. 이 시가 들어있는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하죠. 이 먼 후일도 진달래꽃과 더불어서 임을 향한 그리움을 잘 표현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사랑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속의 사랑은 조금 색다른 방법, 21세기의 방법으로 떠난 사랑을 그리워하거든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소개할 작품은 최재훈 작가의 그녀의 매듭입니다. 최재훈 작가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문단에 나온 건 2007년 제7회 문학과 사회에 퀴르벨 남자개성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소설집으로 퀴르벨 남자개성과 또 장편소설로 7개의 고양이 눈이 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최재훈 작가의 그녀의 매듭입니다. 그녀의 매듭 최재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이 공존한다. 내가 선택한 삶과 선택하지 않는 삶. 선택한 삶 속에서 나는 사람들에 떠밀려 지하철을 타고 퇴근길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따금 서점에 서서 인테리어 잡지를 뒤척인다.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거나 아메리카노 대신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인테리어 잡지 대신 배낭여행 안내서를 뽑아들거나 오랜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낄 때 내 삶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지금의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는 삶.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속엔 변함없이 내가 존재하는. 그중 하나는 어쩌면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2학년 종업식 날, 한 친구가 머무적거리며 다가왔다. 이제부터 우리 고3 되는 거야? 아, 싫다.
아, 그러게. 1년 동안 우리 죽은 거지? 저기, 화연이 너 부르는데? 나? 왜?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같은 교실에 있으면서도 말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애였다. 뜸들이며 꺼낸 부탁이라는 것도 우리 사이의 완충지대를 침범하지 않는 사소한 용건이었다. 화연이 너 다니는 미술학원 좀 소개받고 싶어서. 너도 미대 가려고? 늦었지만 1년이라도 다녀볼까 하고. 근데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아무래도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 애는 학원이 처음일 뿐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았다. 미술 실기고사에 필요한 테크닉을 익히면서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의 급수도 점점 상승했다. 신참의 실력에 놀란 건 나만이 아니었다. 야, 좋아. 아주 좋아. 입체감도 좋고 명암도 적당해. 너 그동안 어느 별에 있던 거니? 네, 고맙습니다. 아이리스는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구도가 더 확실하게 잡힐 거야. 여기. 이렇게요, 선생님? 역시 잘했어. 아주 잘했어. 키아누, 웬일이냐? 그러게, 칭찬하면 인색한데? 저 이렇게 막 손 돌리고. 야, 저러다 신방 차리겠다. 칭찬이 인색한 키아누는 마음껏 감탄을 표현했다. 유독 그 애를 지도할 때면 동그란 어깨에 손이 올라가거나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맨살이 달라붙곤 했다.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고 애들이 별명을 붙일 때 나는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부드러운 눈매와 날렵한 턱선이 얼추 비슷하게도 보였다. 넌 왜 이렇게 선이 거칠어졌어? 네? 3학년 됐다고 긴장할 거 없어. 너 정도면 서울 최상위권 미래는 충분해. 충분할지는 몰라도 1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녔던 난 감탄의 대상은 아니야. 스트레스 할 때는 매운 떡볶이가 최고야, 그치? 실력은 그대로고 느는 건 이 뱃살이라니까. 키아누가 감탄하던 그 애 실력도 그만하면 괜찮던데 왜 진작 학원에 다니지 않았을까? 그게 홀어머니하고 시장통 옥탑방에서 산대. 엄마가 시장에 소머리국밥집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미술학원 수강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으니까 힘들기도 하겠다.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다닐 수 있는 거지? 소머리국밥집 사장이 갑자기 월급을 2배로 올려줬나? 그러게. 그냥 궁금해서. 친구잖아. 걔가 원래 눈에 띄지 않는 애긴 해. 그치? 2학년 내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애의 별명이 뭔지, 성적은 몇 등이나 했는지, 특별활동은 무슨 반이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 고갱이나 마티스의 그림을 즐겨 깐다는 것, 흰색 스포츠 브라를 애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의 핑크색 티니미니 가방이 이따금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 분명 책은 아니었다. 학원이 끝난 후 그 애의 뒤를 밟았다. 사람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은 두 소녀의 어설픈 탐정놀이를 구경하는 것 같아 괜스레 가슴이 콩닥거렸다. 공원 화장실로 들어간 그 애는 잠시 후
청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왔다. 눈매만 살짝 강조한 누드 메이크업도 처음은 아닌 것 같았다. 종종 걸음으로 시끌벅적한 유흥가를 가로지르더니 후미진 놀이터에서 멈췄다. 연신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 애를 나는 주차된 트럭 뒤에서 훔쳐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오렌지빛 립글로스를 바른 입술이 작은 열대어처럼 떠다녔다. 예상대로 후줄근한 양복을 걸친 배불뚝이 아저씨가 다가왔다. 둘은 잠시 서서 얘기를 나누다가 곧장 뒷골목의 모텔로 사라졌다. 나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기다렸다. 40분 후 배불뚝이가 혼자 나왔다. 수족관처럼 불을 밝힌 편의점에서 나와 어둠이 고인 건물 현관에 몸을 숨겼다. 15분쯤 지나 내려온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다. 민트탄 어깨 위로 연신 가방을 추어 올리면서 란제리숍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 조명에 언뜻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쉽게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때 난 어떻게 했을까? 성호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가 자신의 연인을 소개하면서부터였다. 네가 품질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 그래야지. 얘는 나를 정말 편한 친구로 여기는구나. 강지민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큐빅이 박힌 나비 모양 머리핀으로 한쪽 옆머리를 올려붙인 여자애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이 되었다. 희고 가녀린 팔목에 500cc 맥주잔이 버거워 보였다.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왔을 텐데. 왜요? 오빠가 가장 오래 사귄 베프라고 늘 자랑했는데요. 패러글라이딩 스쿨에서 만났어. 오빠가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할 때 어찌나 어수룩하게 하던지 그거에 반했다니까요. 동반 비행할 때 짜릿했지. 언니도 나중에 애인 생기면 꼭 한번 해보세요. 강지민. 부침성이 좋으면서도 자기 표현이 분명하네. 우리 팀에 새로 들어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신입 디자이너처럼. 동반 비행 그거 좋더라. 강지민이 초승달 2개를 매달고 조잘되는 동안 성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기대에 앉아 미소만 지었다. 전에 없던 의젓함이 느껴졌다. 강지민이 화장실 통로 쪽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성호가 물었다. 어때? 어려 보이네. 23. 6살 차이면 도둑놈이라 하기는 그렇고 절도미스쯤 되겠다. 자식 질투하기는. 설마 내 마음을 들킨 건 아니겠지? 귀엽네.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 저 어린 양을 인도하느라 그가 나를 쌩깠냐? 야, 요즘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 아니냐. 쟤 지금은 저래도 정식으로 사귀기 전까지는 얼음공주였어. 성깔이 장난이 아니거든. 얼음공주의 성깔? 돌아오면 그대로 전해준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글쎄. 아직 그런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자, 마시자. 성호는 수줍게 싱글거리며 맥주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다. 강지민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성호가 화장실에 갔다. 어때요, 성호? 성호 오빠 훈남이잖아요. 확실히 제 또래 애들보다 속도 깊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전 말만 번드르란 선 스타일은 질색이거든요.
역시 자기 표현이 분명하구만. 대기업에 다니는 속 깊은 훈남? 왠지 내가 아는 성호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맥주 좀 더 주세요. 예. 친구라고 해도 난 여잔데 신경 쓰이지 않아요? 에이, 그러면 오빠가 소개하지도 않았겠죠. 전 남녀간에도 친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똑 부러지는 대답. 게다가 친구라는 선을 넘는다면 장난 아닌 성깔을 보게 되리라는 암시까지.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요. 자, 카피가 변경됐어. 컬러가 바뀌면 추억도 바뀐다.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디자인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 실사로 변하는 부분을 더 다듬어서. 차하연 씨, 듣고 있어? 예. 왜 그래? 한가하게 봉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번 건 날아가면 우리 모가지도 같이 딸려가. 이 부분 빨리 다듬어서 퇴근 전까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는 노란 개나리와 진홍색 철쭉이 탐스러웠다. 작년과 달리 계절의 변화가 스산하게만 다가왔다. 이런 게 아홉수인가. 참, 탤런트 한정아 파혼당한 거 있잖아. 안 그래도 궁금하던데 왜 갑자기 파혼당했대? 그게 열받아서 전 남친이 미니홈피에 데이트 사진을 다 올린 거야. 진한 사진도 많대. 정말? 그래. 웬일이니? 예, 파혼도 부러운 우리 노처녀 팀장 소리 지르기 전에 빨리 마무리나 하자. 그래. 그래, 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마무리해야지. 근데 성호하고 난 친구였었나? 성호와 나는 골목 끝에 담벼락을 맞댄 이웃집에서 자랐다. 서로의 아버지가 친구였고 서로의 어머니가 친구였고 동갑내기인 우리도 당연히 친구가 됐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에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함께 등교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는 건전한 창구였고 대학 진학 후에는 희로애락, 어느 경우에도 불러내기 좋은 전천후 술친구였다. 몇 차례 소개팅을 주고받았지만 둘 다 전적은 시원치 않았다. 생각해보면 성호와 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묵계가 존재했다. 우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우짜란 감정은 각자 알아서 가지치기 할 것.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성적 매력을 음미할 수 있는 자격이 애당초 주어지지 않았다. 얼굴을 익힌 후 성호 커플의 술자리에 몇 번 더 어울렸다. 강지민은 의외로 다소곳한 매력까지 갖춘 아가씨였다. 언니, 그동안 바쁘셨나봐요. 내 수저까지?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린 연인답지 않게 항상 성호의 수저나 술잔을 먼저 챙겨주잖아.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옷 입는 것도 성호한테 맞춘 것 같아. 어머, 언니 물부터 먼저 따라드렸어야 하는데. 고마워요. 얼음공주는 일단 마음을 열고 나면 지아비를 극진히 섬기는 평강공주가 되는 모양이었다. 혹은 그런 모습을 다분히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나 이제 내가 돌볼 테니 그만 신경 끊어도 된다는 신호로. 이를 핑계로 서너 차례 자리를 거절했고 연락이 뜸해졌다. 정작 내 신경을 긁은 것은 친구를 빼앗겼다는 옹졸한 상실감이 아니었다. 온종일 뜨겁던 여름 어느 날, 늦은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 태에 들렀다. 성우와 자주 찾던 신촌 뒷골목의 카페였다. 어스레한 실내에 드문드문 밝힌 촛불, 자궁 속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둘 다 좋아했다. 느긋하게 머리를 쓸어 올리며 지하로 통하는 철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멈춰야 했다. 성우와 강지민이 우리의 단골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은은한 촛불의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성우를 바라보며 나른하게 웃었다. 몸을 돌려 덜컹거리는 철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강지민이 나를 살핏 본 것도 같았다. 나는 태에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었다. 미략 같은 건 없었지만 둘만의 아지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성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강지민이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호를 채워줬다면 훨씬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성호의 교집합 부문만을 잠식해 들어왔다.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서. 6살 땐가 성훈의 아버지가 새끼 푸들 한 마리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 성훈은 그 새끼 푸들한테 나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하루 종일 강아지랑 놀았지.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한동안 푹 빠지는 성격이니까. 성호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건 나랑이한테 손목을 물린 다음 날이었어. 핑크색 티니위니 가방이 부풀어 오르는 날이면 어느새 나는 그의 뒤통수를 쫓고 있었다. 쇼윈도 불빛에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사라진 제국의 신에게 나는 차츰 매혹되어 갔다. 하지만 신을 섬기는 무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입시는 성큼 다가왔다. 점심시간에 한적한 등나무 벤치로 그 애를 불러냈다. 우린 닮은 데가 많은 것 같아. 그런가? 저기... 왜? 저기...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시험 볼 때까지 네 학원비 내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부담 갖지 말고 대학 가서 천천히 갚으면 돼. 학원에서 입시 특강한다고 돈 따블로 타기로 했거든. 부자들이라 대학만 간다고 하면 신경 안 써. 네가 왜? 어젯밤 이 대답을 가장 고심해서 짰다.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대답. 수치심을 걷어내고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자괴감을 남겨두게 만드는 대답. 우연히 보게 됐어.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니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진작 말하지 그랬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결국 나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고상한 답변을 골랐다. 왜? 그냥 네가 그림에 전념했으면 좋겠어. 뱉어놓고 아차 싶었다.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기엔 너무 애매한 답변 같았다. 얘가 못 알아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탓인지 역시 눈치가 빨랐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허물어지듯 내 품으로 엎어져 어깨를 들썩였다.
그 애는 내 말대로 그림에만 전념했다. 연필을 놀리는 동그란 어깨의 움직임이 더욱 경쾌해졌다. 키아누는 집중력이 좋아졌다며 그 애의 어깨를 더 자주 두드렸다. 우리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했다. 그 애는 합격했고 나는 떨어졌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흔한 여자 이름을 생각해봤다. 지연, 선미, 민정, 혜영, 현정. 현정? 현정이 당기는데? 그래, 현정이가 좋겠다. 이현정. 미니홈피 검색창에 이현정을 치고 출생연도는 성호와 동갑으로 했다. 물론 나와도 동갑. 나이가 좀 있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총 317명의 이현정이 주르륵 나열되었다. 사진을 많이 올린 홈피를 위주로 하나씩 살펴봤다. 귀여움보다는 성숙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풍기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흘끔거리게 되는 세련되고 도도한 스타일로 찾아야 돼. 여기 적임자 찾았다. 갸름한 얼굴에 폭이 좁고 도톰한 입술을 가진 이현정. 긴 생머리가 탐스러운 서구형 미인이었다. 마침 짙은 눈썹에 순박한 인상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이 많았다. 성우와 비슷한 체격이었다.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남자가 빨간 앙고라 스웨터를 입은 이현정을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으로 정했다. 포토샵을 띄우고 작업을 시작했다. 성호 사진은 지난 추석 때 나와 찍은 것으로 골라놓았다. 커서를 세심하게 움직여 성호의 얼굴을 잘라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을 부유하던 몇 가지 일상의 편린들이 한순간 꿰어졌을 뿐이다. 나 이번 주말에 상해로 출장 가. 전 남친이 미니홈피에 데이트 사진을 다 올린 거야. 전 이 카페 테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정말 한순간이었다. 별것도 아닌 작업이 3시간이나 걸렸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이제 이현정은 성호의 품에 안겼다. 성호의 미니홈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미니홈피 사진첩에 합성사진을 올리고 제목을 썼다. 부산에서 현정이와. 스크랩은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을 등록하시겠습니까? 커서를 확인해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강지민이 이 사진을 본다면, 정말 나와 비슷한 성격이라면 말없이 깔끔하게 차버리겠지. 말만 번드르르한 선수 타입의 남자를. 어린 그녀와 티격태격하는 사이 성우도 나에게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테고, 내가 그녀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교 우위. 근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거지? 언제부터는 기억에 짓눌린 감정이 비명을 지를 때부터지. 내 이상형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정작 내게 기회가 없다는 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도 이건... 마음이 혼자 1인 2역의 연극을 하는 사이 지겹다는 듯 손가락에 털썩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확인. 성호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미니홈피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3주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맥주나 한잔 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마음이 어수선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성호는 눈에 띄게 해숙해진 얼굴이었다. 지민 씨는 잘 지내? 지민이랑 헤어졌어. 아니, 왜? 몰라.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일방적으로 헤어지재.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요즘 쉽게 만나고 쉽게들 헤어지잖아. 어린애들이 그렇지 뭐. 그만 잊어버려. 응? 인사불성이 된 성호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줬다. 술로 이별의 기억을 소독하려는 듯 성호는 계속해서 들이부었다. 침대에 눕히자마자 성호는 골아떨어졌다. 셔츠와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침대에 앉아 어린애처럼 새근거리는 성호를 잠시 내려다봤다.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주자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도 함께 흘러갈 거야. 늘 그랬듯이. 허리를 숙여 그의 메마른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어디선가 태엽 감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혼자 차분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마침 겨울을 겨냥한 광고들이 일찌감치 몰려들어 사무실도 한동안 정신없이 돌아갔다. 한 달 정도 지나 성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성호 얘는 바쁘다면서 뭐 이렇게 근사한 식당까지 찾아본 거야? 오늘은 옷도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이만하면 여자로 보겠지? 화연아. 성호구나? 저기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미니홈피 이현정? 내 얼굴은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성우를 따라온 여자,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에 작고 도톰한 입술,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흘끔거리게 되는 세련되고 도도한 스타일. 분명 그녀였다. 이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은 새로 만나는 사람 생겼거든. 너한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차였다고 울고불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한테 환장한 놈처럼 보일까봐. 하긴 뭐 그 덕분에 만났으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 그 묘한 인연은 내가 만취한 성호를 집에 데려다줬던 바로 그날 연결됐다. 이튿날 성호는 숙취로 흐리멍덩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이드미러를 박살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주차장에 내려가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즉시 자동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는 그런 애였다. 긴 생머리에 카디건을 걸치고 내려온 여자에게 성호는 정중하게 사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카센터로 갔고 내친김에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후부터는 일사천리였다. 근데 두 사람 잘 알지 않아? 무슨? 너네 학교 시각디자인과 99학번이라던데? 맞죠? 네. 그럼 나보다 한 학년 선배인데? 실례지만 이름이... 현정이요. 이현정. 우리 친했는데. 친해요? 저하고요? 글쎄. 야, 넌 진짜 생각 안 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휘어진 시공간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성우를 다시 엉뚱한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열패감도 벅찬데 그 엉뚱한 여자는 내가 임의로 고른 사진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나를 잘 안다고 한다. 성우 씨 여자친구가 무슨 일로 절... 차화연 씨, 정말 나 기억 못하세요? 뭐야? 다짜고짜 12조네. 이 여자가 사진에 대해 알고 있을 리는 없을 텐데. 내 이름까지 있는 건 너무하잖아? 난 네 이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이제 간신히 추스르고 사는데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상처를 해집어? 저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죠. 병원은 네가 가서 하는 것 같다. 이것 보세요. 절 언제 봤다고... 잘 생각해봐.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난 걸 보면 우리도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 이현정이 손등으로 윤기 흐르는 생머리를 활짝 펼쳐 숄 위로 빼내고 핸드백을 챙겨 일어설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다. 친하게 지냈던 지영 선배를 찾아갔다. 화연아, 네가 어떻게 현정이를 모르니? 현정이 걔 원조 교제하던 사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현정이가 너 의심하면서 둘이 크게 싸웠잖아. 정말 기억 안 나? 그 일로 현정이는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학교도 휴학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는데. 몰라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건 비 오는 날 운전하던 일? 그 남자 선배, 내가 좋아했던 현정이의 남자친구 찬혁 선배. 그 선배 부친상 갔다 올 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었어요. 내 옆에 현정이가 타고 있었고 밤길이었고 비까지 내렸는데 갑자기 뭔가에 부딪힌 거야. 내가 놀래고 있을 때 현정이가 재빨리 내렸어. 그러면서 사람이 치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확인할 틈도 없이 그냥 모른 척 할 테니 빨리 차를 출발시키자고 하는 거야. 그때 왜 그 애가 그랬을까? 그 애도 나에 대한 비밀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현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지레 가슴이 펄떡거렸다. 어때? 기억이 좀 돌아왔어? 당신이 같은 학과를 다녔다는 건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대충 들었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참 편리하네. 부럽다, 네 뇌구조가. 이봐요, 이현정 씨.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유감이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일이 없다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 화연아, 너 성우 씨 사랑하지? 뭐라고요? 우린 닮은 데가 많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난 걸 보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성우 씨, 찬혁 오빠랑 너무 닮지 않았니? 외모도, 성격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고 보니 사진을 합성할 때 이현정이 옆에 있던 내가 얼굴을 도려낸 그 남자. 어쩐지 인상이 낯설지가 않았다. 나는 반강제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이라도 성우에게 전부 털어놓아야 하나? 불현듯 너에게 우정이 아닌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서 지민 씨를 떼놓기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사진 속 여자가 실제로 나타나 네 옆에 있더라고. 내 말을 믿어줄까? 이젠 정말 뭐가 뭔지. 이현정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나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20대 여성, 만취 상태에서 변심한 애인 몸에 불질러.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렇고 그런 치정극이었다. 강지민이다. 성우는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 무균실에 누워 있었다. 안면 피부 대부분이 3도 화상으로 타버렸고 왼쪽 눈은 각막 손상으로 실명되었다. 함께 입원한 이현정도 더 나을 것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철창에 갇힌 강지민까지. 이상하다. 왜 나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창밖으로 구름과 새들과 낮과 밤이 지나간다. 방에 틀어박혀 종일 컴퓨터로 사진을 합성하며 시간을 보낸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스캐너에 넣는다. 유독 내 뒤에 선 자그마한 친구만이 눈에 띈다. 모두들 사진기를 응시하던 그때 이 애는 무엇을 보고 있던 걸까? 그런데 누구지? 친했던 애는 아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지 못할 뿐 이 친구와의 사이에도 꽤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같은 미술학원을 다녔다거나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원조교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그래서 이 애는 나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녀의 매듭.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재훈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차화연이 진짜 이 이현정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 기억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좀 불확실하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소설 내용을 따라가 보면 차하연 입장에서는 그 합성 사진이라는 어떤 가상 현실을 만든 건데, 네. 그게 어떤 현실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가사의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문구를 소설 앞뒤에 배치한 것도 어떤 그런 불가사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거를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설은 뭐 기억 상실에 대한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억을 창조하는 얘기로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자로서, 여자 독자로서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정말 이성이라고는 생각을 또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도 여자들은 또 내색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여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셨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최재훈 작가 이름이
남자 같은 여자분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 심리를 잘 아세요? 아니 뭐 잘 알고 싶은데 잘 알진 못하고요. 사실 소설을 쓸 때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여자 인물을 그릴 때 어떤 여성 독자가 보기에도 좀 심리나 행동 같은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자 인물을 그릴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그렇게 봐주셨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지금 이 소설 상황 같은 경우는 꼭 뭐 여자 아니라 남자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오랜 이성 친구한테 어떤 연애 감정을 느낄 때는 그 한쪽의 관계를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약간 질투도 다른 연인이 생겼을 때 질투도 느끼면서 조심스러운 좀 그런 감정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재훈 작가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이렇게 촘촘한 거미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참 이야기꾼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단에 나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다고요. 2007년에 등단했으니까요. 지금 한 만 4년째 됐고요. 작년에 이제 첫째 퀴르발 남자개성이 나왔죠. 네, 그래요. 그 퀴르발 남자개성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기발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 마지막 편에 쉿 당신이 책장을 덮은 후 이 작품에는 단편에서 등장한 출연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작품 구상하실 때 어떤 자신만의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뭐 그건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생각은 해요. 어떤 소재나 주제를 다루건 좀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어떤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좀 이렇게 독자들의 보편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어떤 한계까지 밀고 나갔을 때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지라도 좀 새로운 뭐 인식할 수 있는 거리나 좀 새로운 미학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부분은 쓸 때마다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작품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살아 숨쉬는 그런 작품들 많이 발표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녀의 매듭 최재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최재훈 작가의 그녀의 매듭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